김옥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70대 후반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30년 전부터 가라앉은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동네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서 할머니는 문득 아들 민수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하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29, 한창 혈기왕성하던 나이에 등산사고로 실종되었죠. 당시 수많은 수색 작업이 있었지만 결국 민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들의 방은 여전히 3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먼지 한 톨 앉지 않도록 매일같이 쓸고 닦으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낡은 앨범을 꺼내 드셨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의 해맑은 웃음이 담겨 있었죠. 젖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들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늠름한 모습,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던 마지막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는 촉촉해지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그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아들을 놓아주라고 할머니도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위로했지만 할머니에게 민수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를 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놓는 것과 같았죠. 민수가 실종된 후 며느리는 할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당시 며느리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민수의 사망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 일부를 정리하려 했었죠.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할머니는 홀로 남겨진 채 아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셨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날도 앨범을 덮으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고 할머니의 작은 어깨 위로 쓸쓸함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민수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린다고.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앨범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셨죠. 그날 밤 그녀의 간절한 기다림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현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을 품고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김옥자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앨범 속 아들 민수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는 동안 할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되뇌셨습니다. 엄마는 정말 내가 보고 싶다고 속삭이셨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을까요?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 할머니의 단잠을 깨우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할머니는 그를 본 적이 없었죠. 남자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자신을 이지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지훈이라니,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물으셨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의 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손자라니요. 자신에게는 아들 민수 외에 다른 자식이 없었고 민수는 이미 30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손자일 리가 없다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할머니의 아드님 이민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그 이름은 할머니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그리운 이름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민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뚫어지라 쳐다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민수의 젊은 시절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 말라며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며 자신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말과 함께 그의 뒤편에 서 있던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켜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칼도 희끗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아들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이민수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민수야, 민수야.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마디 비명은 기쁨과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민수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간극을 넘어선 기적 같은 재회.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김옥자 할머니의 집은 순식간에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아들 민수.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이 맞는지 꿈이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하셨죠.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손자 지우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재회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품에 꼭 안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사귀어왔던 그리움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아들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어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살아있었구나. 엄마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민수도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고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된 후 할머니는 민수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등산 사고 당시 그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설명했죠. 그 후 어떤 스님에게 발견되어 외딴 산속 암자에서 치료를 받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몇 년을 그렇게 보냈고 그곳에서 지훈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여 지훈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족의 얼굴이 떠올라 어렵게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석연치 않음이 남아 있었죠.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사고 당시 민수의 실종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처리되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수의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손자 지훈도 할머니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기쁨과 안도 외에 무언가 탐색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훈은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식탁에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식사 중에도 종종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거나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색하게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재산이나 과거 생활에 대해 은근히 묻는 듯한 질문을 할 때면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죠. 그때마다 지우는 민수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와 어색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다른 의심을 품을 여유조차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제부터 조용히 파헤쳐 볼 참이었죠. 지우는 아버지 민수의 귀환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을 그는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할머니 앞에서 지나치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때로는 기억을 잃었다는 핑계로 과거를 회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은근한 관심은 지훈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기억을 잃었던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지훈은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30년 전 아버지의 실종 사고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를 뒤져보니 당시 사고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더군요. 유명 등산객 이민수 씨의 실종과 사망 추정, 수색 작업의 난항, 결국 시신 미발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사고 현장, 수색 인력, 그리고 당시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민수를 발견하고 치료했다는 스님이나 암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신 미발견이라는 점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었죠. 지훈은 당시 수색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기록이라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할머니 몰래 당시 사고 현장이었던 산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는 기사 속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절벽 아래는 여전히 깊고 험난했습니다. 민수가 이곳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지훈은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등산용 카라비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카라비너는 일반적인 등산 장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고 그 문양은 민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민수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짐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민수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속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함께 몇몇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정희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 이름은 30년 전 민수의 간병인이었던 여성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던 아버지가 어떻게 간병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수첩에는 백정희라는 이름 옆에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 전 사고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바로 백정희라는 인물이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다음 날 이른 아침 백정희가 일했다는 요양원을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지훈은 백정희가 일했다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진실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30년 전 아버지의 실종 사고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중심에 백정희라는 인물이 있다는 직감. 지훈은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접수처에 다가가 백정희 씨라는 분이 여기서 일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백정희라는 이름의 직원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첩에서 발견한 이름이 틀렸을 리 없는데 혹시 오래전 30년 전쯤에 일했을 수도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기록을 찾아보더니 여전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양원 말고 근처에 백정혜 씨가 일했을 만한 다른 요양원이나 병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몇 군데를 알려주었고 지우는 곧바로 그곳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군데의 요양원과 병원을 더 방문했지만 백정희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잘못 짚은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 거짓된 정보였을까? 그때 문득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노인 간호사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정혜 씨라면 한때 이 근방에서 유명한 간병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돈 문제 때문에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반도주.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백정희와 함께 사라졌던 것일까? 아니면 백정희가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지훈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퍼즐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백정희와 실종, 사고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백정희라는 간병인이 돌보던 한 노인이 실종된 사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노인의 이름이 김순이라고 적혀 있었고 백정희가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백정희가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아버지의 실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 속에는 백정희의 흐릿한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그 얼굴은 민수의 수첩에 그려진 스케치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아버지를 실종시키고 사망 처리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백정희라는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백정희가 그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이 모든 의문이 지훈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다음 날 이른 아침 할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할머니의 반응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민수가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곧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살피셨죠.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등산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조사한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사에는 스님이나 암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산용 카라비너의 문양, 그리고 백정희라는 간병인의 존재와 그녀가 관련된 실종 사건까지 모든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정희라는 간병인과 함께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실종을 위장한 것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니?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셨습니다. 민수야, 정말이냐? 내가 정말 엄마를 속인 것이냐? 민수는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지훈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수의 수첩에서 발견한 백정희의 이름과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백정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간병인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서요. 하지만 할머니를 속이는 이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폭로된 순간 김옥자 할머니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폭풍의 끝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선택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요. 거실을 짓누르던 정적 속에서 김옥자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아들 민수는 더 이상 30년 전에 순수했던 아들이 아니었죠. 그의 얼굴에 드러난 탐욕과 배신감은 할머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지훈의 폭로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민수를 향해 어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는 원망을 품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결국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탄로난 것에 대한 분노와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지훈이 감히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진실이 아닌 거짓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어온 노인의 강인함과 단호함이 그 안에 서려 있었죠. 할머니는 민수에게 이제 그만하라며 더 이상 엄마를 속이려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민수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30년 전 민수가 실종되었을 때 엄마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새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살아있었고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속이려 했다고 덧붙이셨죠.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등산 사고를 위장하여 실종을 꾸몄고 백정희와 공모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요.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스님에게 발견되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백정희와 함께 외딴 곳에 숨어 살며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자백을 들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허탈감도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을 기만했던 존재였다는 현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민수에게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애원을 외면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결단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참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엿보였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이 그녀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라는 것을요. 김옥자 할머니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죠.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함께 묘한 허전함이 공존하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떠난 후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아들에 대한 연민까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제 다 괜찮을 것이며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지훈은 민수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재산을 노린 사기죄와 실종 위장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백정희라는 간병인 역시 공범으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3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와 백정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할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민수를 마주했지만 더 이상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을 기만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는 지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불안감이나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아들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우셨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책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까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비로소 놓아주셨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옆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방 정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앨범 속에서 어린 지훈의 사진을 찾아내셨습니다. 지훈은 민수의 아들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아들이자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평생 이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다고 자신은 할머니 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아들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이
그녀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의 삶이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요.